오늘은 내가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하고 와가지고 좀 기분이 좋은 상태? 연봉 협상이라고 해야 될지 시급 협상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내 기본 시급이 좀 더 올랐어. 프로베이션 3개월 하는 동안 이제 계속 간을 쪼르고 있었지. 이번에 내가 시급 협상을 할 때 얼마나 오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그래도 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려줘가지고, 그러니까 부른 거에 플러스 내가 조금 더 올렸지. 그래가지고 좀 기분 좋게 협상을 하고 오늘 퇴근했지. 7시에 출근해가지고 3시 반에 퇴근을 하거든. 근데 이제 요 한 1, 2주 동안은 내가 야근도 좀 하고 조금 이제 한두 시간 정도씩 더 늦게 퇴근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유리하게 작용이 된 것 같기도 하고, 내 시급 협상을 할 때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만족스러운 회사 라이프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거든.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캐나다 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. 캐나다 비자 하면은 뭐 많잖아.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,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관광 비자잖아. 이제 관광 비자는 무비자로 해가지고 한 6개월까지, 최대 6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거든요. 관광 비자는 별 관심 없잖아, 솔직히 말해서. 관광하는데 뭐 6개월 동안이나 있겠어, 설마. 6개월짜리도 있고.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고,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들 알듯이 1년짜리 비자에 연 4,000명씩 밖에 뽑질 않기 때문에 좀 잘 되면은 이제 행운에 로또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, 사람들이.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됐다는 거는 좀 약간 로또에 맞았다?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. 웬만하면은 이제 다들 호주 쪽을 생각을 하니까. 왜냐면은 이 추첨 방식 때문에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안전빵으로 다들 호주를 선택한 이유가 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. 그러니까 대부분 옆에서 물어보면은, 옆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호주 갔다 왔다고 하지, 캐나다 갔다 왔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, 워킹홀리데이. 그리고 하는 게 이제 유학 비자가 있고, 유학 비자는 스터디 퍼밋이라고 하거든. 스터디 퍼밋이라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부여가 되는 거고, 스터디 퍼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홀러들이 워홀 비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스터디 퍼밋을 신청해서 조금 더 여기 연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뭐 스터디 퍼밋도 있고, 거기에 코업 비자라고 해가지고 학교도 다니면서 일도 할 수 있는 비자, 이게 코업 비자도 있고. 근데 스터디 퍼밋에도 내가 알기로는 주 2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. 학생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고, 거기다 코업 비자를 해가지고, 코업 비자도 이제 1년인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, 그동안 공부도 하면서 이제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고, 그게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워크 퍼밋이 있는데, 워크 퍼밋은 이제 클로즈 워크 퍼밋이냐 아니면 오픈 워크 퍼밋이냐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,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스터디 퍼밋, 그러니까 학생 비자가 끝나고 3년 동안 비자를 줘. 3년 동안 오픈 워크 퍼밋을 줘가지고 얘가 배운 거를 가지고 일을 더 할 수 있게끔, 네,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는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자가 있고, 클로즈 워크 퍼밋이라 해가지고, 근데 이제 내가 있는 BC주에서는 LMIA를 좀 많이 신청을 하지. 내가 있는 작업장이나 일하는 가게나 아니면 회사에서 얘가 내국인보다, 그러니까 자국민, 캐나다인보다 조금 더 쓸만하고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일을 더 시켜보고 싶다, 더 얘를 써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LMIA를 쓰는데,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거든. 이제 1년짜리 비자니까 작년 11월 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올해 11월 초에 끝나니까, 이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곧 끝나니까 이제 어떤 비자를 신청해서 내가 여기 더 머무를 수 있을까. 지금 생각은 조금 더 있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. 왜냐면은 내가 캐나다에 대해서 아직 뭐 1년 있는다 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좀 적었고, 좀 더 즐길 거리도 많았을 텐데, 내가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즐기지 못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, 그래가지고 이번 회사 연봉 협상을 하면서 좀 생각했던 거는, 이 회사가 LMIA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회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일단 먼저 신청을 해보신다 하길래, 그래서 그분 나오는 대로 나도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.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경영지원팀?
그 매니저 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LMIA를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수수료랑 관련된 서류까지는 준비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LMIA를 신청을 해가지고 캐나다에 조금 더 한 2년 정도 더 지내볼까라는 생각이 있어.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지는 뭐 내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또 지내다 보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하던 일이랑 좀 관련이 있는 일이었고, 내가 지금 회사에 있는 데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국에 들어가서 새로 이제 신입을 하든 뭐 경력을 해봤자 1년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지.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여기서 이제 LMIA도 해준다 하고, 이제 LMIA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픈 워크 퍼밋이랑 클로즈 워크 퍼밋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. 근데 LMIA는 클로즈 워크 퍼밋이야. 클로즈 워크 퍼밋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장이나 그 관련된 일에서밖에 내가 잡을 못 구해.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. 근데 오픈워크 퍼밋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 일이나 해도 상관없는 거야. 뭐 스시집을 해도 되고, 뭐 카페 일을 해도 되고, 나처럼 이제 회사 일을 들어와도 되고, 아니면은 진짜 뭐 관공서에서 일을 해도 되고,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워크 퍼밋이거든. 대표적으로 워킹홀리데이가 좀 대표적인 오픈워크 퍼밋이고, 이제 LMI 같은 경우는 클로즈 워크 퍼밋이어서 이제 한 회사에 거의 노예처럼 그냥 계속 묶여있는다 생각하면 돼. 내가 이제 퇴사를 하고 싶으면 그냥 퇴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, 이제 웬만하면은 다른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, 나는 이제 어차피 여기서 2년 동안 일을 하면 또 배울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내가 하는 일, 내가 했던 전공이랑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2년 정도 더 있으면서 뭐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이제 경력을 또 쌓을 수 있는 거잖아. 경력을 좀 쌓아서 만약에 이쪽 캐나다 쪽에서 이직을 할 수 있으면 좋고, 아니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관련된 직종으로 해서 경력직으로 신청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, 아마 내가 이제 회사를 안 들어왔다면은 1년 채우고 그냥 바로 들어갔을 거야. 한국에 회사에 들어갈 일이 없었다면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회사에 들어왔고, 지금 내가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연봉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받고, 아직 더 올려야 되는 연봉이 더 많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베이션, 그러니까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 연봉을 다시 올려준 거라서 그거에 좀 만족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.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일을 하면서 1, 2년 정도 더 일을 배우고, 그다음 내 경력 좀 쌓아서 아니면 여기 근처 캐나다 쪽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던가, 아니면은 그냥 한국 쪽에서 내가 미리 컨택을 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갈까,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,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이 회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2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주권까지 딸 수 있으면 더 좋은 생각인 거잖아. 한국 시민권도 있고 여기 캐나다 영주권까지 있으면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, 생각보다. 영주권자랑 인터내셔널 이거 했을 때, 스터디를 했을 때 대학교 등록금도 차이가 엄청 심하대.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4-5배 차이가 난다? 이 정도가 알고 있어. 그냥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하면은 뭐 만약에 학비를 10,000불을 내야 된다, 뭐 1,000만 원을 내야 된다. 근데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, 많이 저렴하게, 좀 더는 아니고 많이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,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.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직보다는, 한국은 사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약간 선호도가 높잖아.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문직을 좀 더 선호하고, 그 사람들이 좀 더 가격이 더 높아. 시급부터 뭐 거의 나랑 비교했을 때 2-3배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, 뭐 경력이 좀 많이 쌓이는 사람들이 기준이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.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내가 여기서 공부를 더 해서 뭐 더 높은 시급을 받고 여기서 정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주권을 따는 거를 또 추천을 하지. 여자친구도 추천을 하더라고. 그렇게 뭐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할 거거나, 너네가 만약에 진짜 집에 돈이 너무 많아, 그럼 굳이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, 이제 내가 이제 나를 스스로를 케어를 해야겠고 나 혼자 이제 뭘 좀 해봐야겠다,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좀 따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뭐 워킹홀리데이 끝나자마자 바로 유학생이나 이렇게 이제 학생 신분으로 바로 바꿔도 상관없는데, 어차피 내가 공부에 뜻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면 영주권 1-2년 고생해서 좀 따고, 그동안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1-2년 동안 고생해서 좀 따고, 그 다음에 뭐 너네가 생각하는 이제 대학교나 뭐 대학원이나 뭐 아니면 전문 기술직 이런 공부할 기회들이 좀 많으니까,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. 나도 지금 내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. 나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,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캐나다에 정착을 할지, 아니면 또 역막살 껴가지고 또 어느 나라 또 가 있을지 몰라. 내가 뭐 호주에 갑자기 가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다시 한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삘 받아가지고 뭐 세계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. 나 이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좀 공유도 하고, 내가 아는 정보들을 또 너네들이랑 좀
교환도 하고 너네가 아는 정보도 나한테도 알려주고 이런 좀 교류가 있는 유튜브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얘기를 좀 들어서 이제 비자 설명을 좀 해준 거지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비자라서 좀 더 알차게 쓰고 이제 LMI 아까 얘기했던 거를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준비할 게 또 많아. 그게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또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런 일들이 또 있어서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제 올 하면서 후에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아. 앞으로도 더 이런 영상들로 정보들로 또 찾아갈 거니까 앞으로도 또 관심 부탁하고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고.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. 구독, 좋아요 누르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야. 그냥 구독 누르고 좋아요 그냥 눌러주면 되는 건데 그거 딱 눌러주기만 하면은 나도 편하고 너네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부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